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민심 청취에 분주했던 정치권. 연휴 이후의 시선은 다시 국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희숙 기자, 먼저 국회 일정 보면 내일 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여가부 김행 후보자, 문체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야당은 청문회 진행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 세 사람 모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당장 국민의힘 내일 김행 후보자 청문회 불참의 뜻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이 청문회 일정 단독으로 정한 것에 대해 반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면 왜 적합하지 않은지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금 민희숙 기자 설명 들으면 일단 내일 예정돼 있던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리에 여당 위원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제 기억에서는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만 쫓는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비판받을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김행 후보자를 지명하신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인사권을 지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당이 이것을 마치 보이콧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는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불참하는 것일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국회의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그 권위를 실추하는 점에서 저는 여당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야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여당을 견제하고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야당이 독단적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단독으로 계속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네. 여당과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사청문회 없이 지명할 수 있게끔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청문회 일정을 좀 정해서 정말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 수 있게끔 저는 그 청문회를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내일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 김행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자리에 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열렸는데 여당 위원 없고 당사자 없고 야당 의원들만 앉아서 뭐 하나요, 인사청문회 때?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시킨다는 거죠. 야당도 지금 여당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여야가 좀 이성을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증인 채택이라든지 그 청문회 일정을 다시 좀 합의를 해서 정말 정당성 있고 절차적으로 완벽한 청문회가 이뤄져야지만이 야당도 김행 후보자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주 한번 보죠.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 간에 이제 일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이콧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그것도 일정이 합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행 후보자의 어떤 단점을 도저히 어떤 커버 칠 수 없다, 실드를 옹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들 정도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는, 전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언제 잡자는 거죠? 그러면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를 주면 민주당에서 맞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것은 날짜도 못 맞추겠다. 그 다음에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증인 참고인의 리스트를 해놓고 거기서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빼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협상인 거죠. 근데 아예 리스트를 올리질 않아요. 뭐 증인 참고인을 부르겠다, 안 부르겠다, 누구를 부르겠다, 안 부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논의조차를 하기를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하지 말자는 건가요?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임명하자는 건가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임명은 가능한가요? 임명은 가능하죠. 그래요? 임명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는 바로 탄핵한다고 봅니다. 해임건이라든지. 해임건이 안 들으시니까
그러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법한 사유가 있으니까. 김혜인 후보자 제일 중요한 지금 위법 사항이 본인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 지명 이후에 네. 어찌 보면 인사청문회 자료 하나도 내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힌다 했잖아요. 모든 걸 밝히겠다. 그러니까 제발 기자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 하지 말아라. 취재에서 이런 의혹 얘기하면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청문회 때 다 얘기하겠다. 근데 청문회에 다 얘기하시겠다는 분이 오히려 야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인사청문회 받기 싫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본인의 과오가 너무 많아서 저는 김행 후보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럼 날짜 정확하게 언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나 안 해밖에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김진일 변호사, 근데 제가 이게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 일단 조금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이제 김행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제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겠다. 네. 그리고 청문회 때 이제 소상히 밝힐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것이니까 일단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누차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김행 후보자는 이제 주식 파킹이나 주요 의혹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출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자료들마저 이제 거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뭐 이제 기업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경영상의 비밀이다. 그다음에 영업활동이다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배우자의 어떤 재산 상황이라던가 뭐 종합소득세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또 가족과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제출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4일 입장문에서 청문회 때 전부 공개하겠다. 자료를 뭐 전부 공개하겠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입장문을 냈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테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는데 지금 김진희 변호사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자료조차도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러면 또 한 명 있죠?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단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장관으로 재직할 때 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게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오. 여기에 언론 취재진을 대하던 뭐 욕설, 태도 논란 이런 점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비판 발언을 했던 가수 김윤아 씨에 대해서 네. 유인촌 장관이 최근 발언을 한 게요. 유명인은 공개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 자체 민주당이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김윤아 씨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 신중했어야 된다고 네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인 유인촌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해당 연예인의 입장에선 굉장한 심리적 부담이 갔겠죠. 네. 더군다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의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거는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거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유인촌 후보자께서 이제 김윤아 가수 김윤아 씨에 대한 발언은 저는 네. 부적절했다라기보다는 이 발언이 오히려 유인촌 장관 후보자한테 불리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명했던 것처럼 네. 이 연예인을 향해 가지고 자칫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럼 국민들은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저희 보수 정당이 잘못했던 그런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장관 후보자가 이런 표현은 굳이 안 하셨어도 됐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권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 특히 뭐 정치인이나 판사, 법관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에 따라서 표현을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연예인은 문화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창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향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의 신중성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지금 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셨듯이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아마 이 부분도 크게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내일 말고 모레는요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이 본회의에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야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격자가 빨리 대법원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통해서 당론으로든 의견이 좀 모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불구속 됐으니까 자기 목표는 다음 대선 때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전에 3심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있잖아요. 네. 대법원도 문재인 대법원 사람들이 가급적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3심에서 유죄 안 나오게 하려면 아니면 지연되게 하려면. 자, 설전 부위원장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인사청문특위위원 전원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지금 판정을 내리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지금 부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애초부터 좀 내비쳤거든요. 아마 인사청문회 의원총회가 끝나면 아마 당론이 나오긴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부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여기다가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도 부적격으로 좀 해달라라는 그런 친전도 보냈고 지금 이 임명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이 민주당 입장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지금 나온 대로 보도된 대로 부결 당론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 왜요? 그러냐면 지난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균용 후보자의 대답 중에서 송구합니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법을 잘 자기가 몰라서 이 부분 재산 신고 이런 부분 잘 몰랐다. 아니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이 되실 분이 그 농담으로라도 이것은 이제 사석에서라도 법을 내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말 너무 버젓하게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본인의 판결 내용이라든지 어떤 여성 특히나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와 맞지 않는 기준이 있었다는 비판까지는 뭐 그건 그냥 법관의 판결문에 대한 비평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진짜 백보양보해서. 네네. 그렇지만은 어떤 본인의 도덕성 부분과 관련한 부분들, 특히나 뭐 재산 신고 내역을 자기가 고위 법관이면서도 매년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몰랐다? 내가 이런 부분 뭐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재산 신고 이제까지 다 허위로 이제까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부결한다는 것이 맞고요. 뭐 이 부분 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시고 정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어울릴 만한 어떠한 고위 법관을 지명하신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저는 계속 이균용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고집하신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 때까지 절대적으로 이걸 임명 동의안을 인준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으로 결정하진 않았대요. 근데 모레 이제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그때 이제 당론으로 부결할 건지 가결할 건지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임명 동의안이라는 게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에 의해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틀 정도는 시간을 그래도 좀 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틀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묘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민주당이 앞뒤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추석 연휴 때 분명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는데 네. 뒤로는 혹시 대법원장의 임명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3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줄세우기 위한 걸로도 읽혀지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딜의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재청구하니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을 두고 대법원장 임명을 두고 뭔가 여당과 정부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전 추측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사법 공백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중요한 사건의 판례가 필요할 때,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이것이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에게 피해가 늘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한다면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첫 회동,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이 있습니다. 자, 과연 새롭게 맞은 이 여야 원내 지도부 이 자리에서 어떤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지 저희도 좀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요. 국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여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민주당 진교훈 후보 어제 첫 TV 토론회를 했는데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투입되셔서 이재명 대표가 찍어서 이 공천을 내려줬다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보다는 경찰청에서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국 일가와 조민처럼 허위를 혹시 만들었거나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준 경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 판결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40억이나 되는 예산이 낭비됩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한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오요구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전 부위원장, 우리가 뭐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조국에 대한 저격수다 이런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본인의 재판, 유죄 재판 됐던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 재판에서 조국 교수와 관련된 사건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얘기였었지 이게 조국 교수 관련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본인 대법원 판결문 잘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매번 본인이 무슨 조국 저격수다. 조국이 유죄면 본인이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법부를 농락하는 건 아닌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김태우 전 후보가 오히려 더 오늘 밝혀진 내용으로서는 저는 그 본인이 강서구청장에 2022년 7월 1일 날 취임을 하면서 과연 강서구에 살았는지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본인은 지금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았다고 해요. 저는 다시 봤는데 저는 월세 1,000만 원이었으면 제가 이해할 뻔했습니다. 근데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이 어떤 집에 살았는데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죠? 강서구에서 저기 강서구 인천 쪽에 있는 그런 거에 사셨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어디 살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았다? 그 집 어딘지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강서구에 아무리 싸도 전세 6천만 원짜리 집도 정말 그 험한 데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 구민들을 도대체 뭐로 보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살았던 전세 1,000만 원짜리 집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엊그저께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이 추석 인사 이제 현수막 내걸었는데 이게 불타는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또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김태우 후보가 SNS에 연이은 선거태로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이 배후 민주당을 지칭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현수막, 여당의 현수막이 불이 탔을 때 이익을 받는 쪽이 어디냐를 놓고 봤을 때 아마 그 배후를 야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아니라 야당 측 지지자겠죠. 근데 지금 뭐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이런 공직선거법상 법적으로 보장된 현수막을 불태우는 행위는 명백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야당이 먼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설주환 부위원장도 인정을 하시나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자유입니다만은 그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김성태 전 의원이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오늘 정도에 당무 복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강서구 선거운동 현장 방문할 거고 이게 마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대전은요 했을 때 같은 그런 바람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박근혜 당시 대표? 비대위원장의 그런 살상 폭행 테러에 그 중상을 잊고서도 선거에 매진한 그런 당시의 처절한 입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강서는요 이렇게 본인의 처절함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아마 인상이 될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판세니까 두 분께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전은요와 이재명 대표의 강서는요, 이건 차원이 다르다. 김성태 전 의원의 말인데 차원이 다른가요? 차원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취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이후에 정말 선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병상 중에서 어찌 보면 본인이 성격 규정을 하셨어요. 이 선거의 성격 규정. 정권 심판의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 그다음에 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 마음을 저는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취지는 같다. 지금 진심은 같다. 얘기했어요. 김용태 전 의원.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천지 차이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테러를 당했고 남해로부터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이 단식조차 국민적인 공감을 받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어떤 공감을 사기는 어려울 단어 비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태 전 의원과 맥을 좀 같이 하시는군요. 자, 전훈희 감독은 여야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